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수치를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재고 저녁에도 재고,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한 2개월에서 3개월짜리로 당화혈색소라는 걸 재기도 하시는데,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해 갖고 당장 그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좀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당을 올리는, 혈당을 올리는 그런 탄수화물류, 밥도 쌀밥 말고 현미로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현미 먹고, 그리고 당을 낮추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진짜 막 피곤한데도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어주면 뇌에 포도당이 필요한 하루 요구치가 있어요. 그 요구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지럽고 기운이 되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무슨 병이 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당뇨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래갖고 더 막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더 체력 저하가 오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면서 당이 증가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자꾸 신경을 쓰니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 고지혈증이 안 걸리고 혈당도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수도자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혈당도 많이 오르고 그 외에 나머지 고혈압도 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잘 원활하게 기운이 안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그런 거에 이제 요즘에 현대의학이나 이렇게 과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조절을 하고 생활 습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끊고 싶은데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기준이 한 공기예요. 현미 말고 쌀밥으로 한 공기, 그거를 어느 정도 적절히 나눠서 하루에 3번씩 드시고, 나머지 뭐 야채나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체력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걸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영을 내가 젊었을 때 10바퀴를 돌았다, 25m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당뇨가 걸렸으니까 똑같이 10바퀴를 돌아야겠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한 3바퀴 돌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견적이 나오시면 3바퀴 하시고 천천히 3바퀴 반, 4바퀴 이렇게 늘려 나가시면 되고요. 10바퀴 하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한 바퀴밖에 못했다, 그럼 한 바퀴 하시고 만족하신 다음에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거, 각자 맞춰서 그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생활습관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치를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 수치를 떨어뜨리면 자기가 건강하고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슐린이나 그에 부합하는 돼지 감자, 그 다음에 여주, 그리고 이제 한의학제에서는 이제 천화분이라고 불리는 하늘탈이라는 거를 구해서 이제 다려 먹고, 그걸로 인해서 혈당이 실제로 조절이 돼요. 실제로 이제 인슐린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선 그거를 이제 만족스러워 하죠. 근데 그건 사실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없어서 생기는 당뇨병이에요. 걔는 치료를 별개적으로 생각해서 인슐린을 넣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한 90%는 제2형 당뇨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예요.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에 대해서 분비가 돼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 당뇨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먹어갖고 떨어뜨린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냥 그대로. 그래서 당뇨약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내가 앞으로 평생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치료가 아니죠. 오늘 그냥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서운 걸 피하는 거고. 근데 당뇨라는 게 실제로 그 자체 병보다는 합병증이 많아요. 손가락 말단, 이런 말초 신경이 이렇게 괴사된다거나, 그리고 눈 망막이 썩는다거나,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으면 이게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은 그게 병이 와서 관리한다기보다 그거를 전 단계 병이 되기 전에 먼저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병이 오지 않았지만 그냥 겁이 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보고 내가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거를 이만큼 낮춰주고 이만큼 낮춰주고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해서 예전처럼 내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치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치료가 되는 거고 뚝 떨어지는 건 치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제 일반적으로 당뇨약은 그렇게 처방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안 먹으면 내일 오르니까 평생 앞으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체질에 맞게 자신의 불균형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고 했고, 그 불균형이 당뇨도 일으키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일으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불균형을 잡아주면 당뇨도 치료가 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서서히 치료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내 병이 당뇨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는 잘 몰랐어요. 티도 안 나. 천천히 병이 시작돼 갖고 어느 날 혈당을 재보니까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 또 어느 날 재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빠져서 이제 당뇨예요. 이 정도 당뇨는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동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시간이 더 지나서 보니까 당뇨약을 먹어야겠는데요, 이 정도는 좀 너무 높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꾸로 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체질 치료를 하면 내가 깨진 불균형이 천천히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체질 치료를 하는 분들은 그러면 당뇨약을 당장 안 먹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미 먹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수치가 높겠죠. 안 먹으면 수치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약을 먹어가면서 침 치료를 해가면서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당뇨약을 절반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준 거죠 당뇨약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더 떨어지면 이제 좀 더 줄여도 되겠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끊어도 되겠다 하는 순간에 끊어버리면 천천히 떨어진 그 당은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오를 일이 없습니다. 또 올라가려고 해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놨으니까 내가 한번 고생하고 겪었던 이 병, 운동하고 한약 치료하고 침 치료하고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꾸준히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당뇨약은 끊을 수 있고, 한약도 어느 정도 먹어주면 끊어도 내 몸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